암호화폐 거품 2000년대 초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고삐 풀린 형태의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전 세계적 규모의 거대한 거래와 더불어 전례 없는 수준의 시장 가격 등락을 촉발했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방식은 닷컴 거품의 광기와 섬뜩하게도 닮았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세계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통화의 미래, 쓸모없는 사기 등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어쩌면 역사상 최악의 금융 거품으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비트코인 가격은 극단적인 모양새로 요동치고 있다. 디지털 토큰 하나의 가격은 몇 센트에서 2017년 말에는 2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1년 후에는 4,000달러 아래로 거래되었고 2021년 4월에는 6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2달 후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로 몇 달 사이에 50센트 가까이 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레딧의 군중이 관심을 가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인명의 사람에 의해 혹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쓰는 누군가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통화의 목적은 개발자가 2008년 발표한 백서에서 언급했듯이 순수한 개인 대 개인 버전의 전자화폐를 창조하는 것이다. 정체를 알 길 없는 나카모토라는 인물은 오직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한다. 몇 명의 인물이 나카모토로 지목되긴 했지만 비트코인 창조자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09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운용 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난 2년 뒤 나카모토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그는 100만 개의 토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그를 세계적인 갑부로 만들어줬다. 2022년을 기준으로 수백만 명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합법 및 불법 거래가 비트코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트코인 거래에서 환율은 문제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하나에 1달러든 10만 달러든 거래는 이루어진다. 누구든 비트코인을 사서 이를 달러로 바꿔주는 중개인에게 전송하면 된다.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치가 요동치지 않는 한 환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혁신적인 기술을 옹호하는 이들은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서 그리고 특정 국가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서 완벽한 익명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안전한 공공장부를 기반으로 돌아간다. 비트코인 소유권은 비밀번호로 보호받는 암호화된 형태의 공공장부에 기록된다. 블록체인은 특정 시점에 누가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유통되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에 대한 증거가 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컴퓨터에 의해 유지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새로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지불은
채굴이라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토큰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다. 유통 가능한 토큰의 최대 한계는 2,100만 개다. 블록체인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공공장부로서 기존 블록과 연결되어 있으며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정보를 담고 있다. 복사본은 각 컴퓨터들, 즉 네트워크 노드에 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네트워크는 투명하게 유지된다. 가령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중 누군가가 복사본을 변경해서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코인을 부풀릴 경우 다른 컴퓨터에서 이에 따른 불일치를 즉각 인식하게 된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해결된다. 이런 강력한 암호 시스템 덕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도지코인과 NFT. 도지코인은 하나의 농담에서 시작되었다. 두 친구가 채팅방에서 비트코인의 성공과 암호화폐 거래를 둘러싼 기이한 열풍을 조롱하기 위해 도지코인을 개발했다. 그 이름은 시바견 도지라고 하는 인터넷 밈에서 따온 것이다. 도지코인 개발자들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는 있지만 조만간 잊힐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레딧 사용자 집단이 그 농담을 받아들이면서 즉각 유행했다. 2021년 1월 1일에 도지코인은 0.5센트에 거래되었다. 그리고 5월 무렵에 75센트로 치솟았다가 암호화폐의 열정적인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하여 이를 비웃고 나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레딧의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도지 팬들이 커뮤니티 상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구는 인생은 한 번뿐, YOLO, 그리고 우리는 달에 갈 것이다 였다. 2020년대 암호화폐 거품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Non-Fungible Token, NFT이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소유권에 대한 가상의 고유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 비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디지털 아티스트인 마이크 윈켈만은 자신의 컬렉션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총 6,900만 달러에 판매했다. 그 이미지는 JPEG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NFT 유행은 크립토키티에서 디지털 스니커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차밍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의 대체 불가능 화장지 NFT를 내놓기도 했다. 트위터 CEO를 지낸 잭 도시는 트위터 플랫폼상 첫 번째 트윗을 NFT로 만들어 300만 달러에 팔았다. 이러한 NFT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스테파니 마토가 2022년 1월에 선보인 사례일 것이다. 원래 스테파니는 자신의 방귀를 병에 담아 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그녀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주 많은 검은콩 스프를 먹어야 했다. 하지만 심각한 가슴 통증을 겪은 후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하게 방귀를 뀌는 행동이 몸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조언했다.
그 그녀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신의 방귀를 담은 병이 등장하는 디지털 아트 작품을 만들어 NFT로 파는 것으로 전환했다.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것을 수집하며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 나라면 차라리 피카소 작품에 투자하겠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돈인가? 기존 금융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열풍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하워드 막스나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 역시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며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똑같은 말을 국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1달러 지폐의 내재 가치는 0이다. 물론 폰지 사기와 같다고 폄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화폐는 정도는 다르지만 회의적 시선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실제 돈으로 봐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돈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질문은 미묘한 문제를 제기한다. 경제학자에게 돈이란 그 기능을 말한다. 돈은 경제 속에서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교환 매체다. 돈을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소중히 여긴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사 먹고 목마를 때 음료를 사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갑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 둘째, 돈은 계산 단위이다. 즉 가격을 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부채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가령 2021년에 뉴욕타임스 한 부의 가격은 3달러다. 또한 5센트 이자율로 이자만 내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담보 대출 받았다면 1년에 납부해야 할 돈은 5천 달러이며 만기가 도래했을 때 1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셋째, 돈은 가치 저장소다.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뭔가를 살 수 있다. 주식과 같은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돈이 가장 유동성 높은 자산이다.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현금을 갖고 있길 원한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이러한 돈의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가? 우선 첫 번째 요건인 교환 매체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인증 절차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국제 비즈니스 거래보다 거래 비용이 낮다. 또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미미한 국가의 경우 정부기관의 부당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혜택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초기 거래 대부분이 압류의 공포가 큰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가치의 극단적인 불안전성은 화폐의 정의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의 상당 부분이 날마다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자산은 유용한 계산단위나 안정적인 가치 저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미국 달러나 세계 주요 화폐는 중앙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만 암호화폐는 가치가 요동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다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시장의 극단적인 불안정성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가적인 거래, 즉 암호화폐를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이나 국가가 발행한 화폐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이러한 특성은 창고에 정어리 통조림을 가득 쌓아놓는 상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하루는 상인의 가게에서 일하는 일꾼이 점심으로 먹기 위해 통조림 하나를 땄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어리 대신 모래가 가득했다. 일꾼은 상인에게 달려가 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상인은 그 통조림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장은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 도박판이다. 실제로 내기에 일찍 뛰어든 사람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올림픽에 조정선수로 출전했던 195cm의 쌍둥이 형제인 캐머런과 타일러 윙클보스를 기억하는가? 이들 형제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메타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훔쳐갔다고 고소했다. 결국 쌍둥이 형제는 6,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메타 주식으로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그렇다고 쌍둥이를 측은하게 여기지는 말자. 그들은 합의금 중 1,100만 달러를 가지고 토큰당 120달러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쌍둥이 형제 역시 곧 억만장자가 되었다. 암호화폐 열풍을 거품으로 봐야 할까?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국제지불 시스템을 크게 개선해줄 유명한 신기술의 여명인가? 아니면 많은 일을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 갈 또 하나의 투기 거품인가? 대답은 아마도 둘 다 그렇다일 것이다. 암호화폐 열풍 뒤에 숨어있는 블록체인은 실제 기술이며 향후 개선된 버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기술의 등장은 국제지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델라웨어주는 기업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두바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모든 정부 문서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과 이와 유사한 분산원장 기술은 앞으로 의료 기록이나 자동차 수리 내역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거래 비용은 줄고 거래 속도는 높아진다. 암호화폐는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간섭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실질적이라는 이유로 거품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90년대 말 인터넷 기술 역시 실질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거품이 터지자 인터넷 근간을 구성하는 스위치와 라우터를 생산하는 시스코 시스템즈와 같은 기업도 가치의 90%를 잃어버렸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이 전통적인 거품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말해주는 뚜렷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가 투기적 거품임을 말해주는 한 가지 조짐은 가격 상승의 범위다.
2017년 이전 비트코인 가격은 아주 짧은 시간에 몇 센트에서 2만 달러 가까이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졌다. 2021년에는 가격이 낮게는 28,800달러에서 높게는 거의 69,000달러까지 움직였다. 비트코인은 단 하루에 가치 3분의 1이 올랐다가 떨어질 정도로 불안정하다. 그 밖에 다른 암호화폐 가격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가격 상승은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구군 사례를 훨씬 능가한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 어떤 거품 사례도 암호화폐 거품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거대한 가격 상승폭과 불안정성은 암호화폐가 역사상 최대 거품 중 하나임을 암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품은 대중문화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타고 널리 퍼졌다. 암호화폐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인터넷이 어떻게 밈을 널리 퍼뜨리고 금융거품을 키우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엇이 암호화폐의 거품을 꺼지게 할 것인가? 암호화폐의 미래를 전망할 때는 수많은 위험을 고려해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트코인 채굴은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에너지 집중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 네트워크의 핵심인 공공 분산 원장을 관리하는 컴퓨터의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 단 하나의 토큰을 만들어내는데 일반적인 미국 국가가 2년간 소비하는 전기와 맞먹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컴퓨터로 구성된 전체 네트워크는 매년 중간 규모의 국가가 소비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는 토큰 시장의 전체 규모가 최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어폐가 있다.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암호화폐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기술과 그 통화인 이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프로토콜은 유연성을 높이고 기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되었다. 또 리플과 그 코인인 XRP는 거래 비용은 낮추고 거래 속도는 높임으로써 국제 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모에 대한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튤립 구군의 거품은 투자자와 투기꾼들이 마침내 수익을 현금화하기로 했을 때 터졌다. 흔히 고래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이들이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 처분해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불법 거래를 활성화하는 과정에 특정한 위험이 따른다. 랜섬웨어나 세금 회피와 같은 불법 행위가 암호화폐에 의해 가능해질 때 정부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국 화폐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미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선택은 전혀 현명하지 않다. 각국 정부는 앞으로 민간 기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미래의 암호화폐 후원자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중의 광기가 어떻게 자산 가격을 부풀리고 경제적 파국으로 몰아가는지 잘 알 수 있는 역사적 증거를 살펴봤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지나치게 뜨거운 시장은 결국 언젠가 중력의 법칙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볼 때 시장의 지속적인 패자는 튤립, 구근과 같은 광풍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사실 어렵지 않다.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보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정말로 힘든 것은 쉽게 부자가 되기 위해 단기적인 투기 열풍에 돈을 내던지는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다. 나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사실 나 역시 도박을 즐긴다. 하지만 도박을 하려면 잃어도 괜찮은 정도의 소액으로 하자. 도박을 투자와 혼동하지 말자. 그리고 세상을 확 바꿀 것이라고 하는 기술에 퇴직연금을 걸지 말자. 획기적인 기술, 특히 대단히 인기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투기 거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거품은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 대부분을 경제적 파멸로 몰아간다. 실질적인 기술혁명조차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너무나 명백하지만 외면하기 쉬운 교훈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끔찍한 실수를 피하는 능력이야말로 자기 재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